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가 결혼한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인데 아기도 제대로 못 낳는 40대 여자를 미쳤다고 아내를 드립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결혼한 이유 중에 여자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여자가 나의 건강한 이세를 낳아줄 것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 대한민국 가장분들 중에 보통 일이 힘들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자녀의 힘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아니면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자식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갈랐었다고. 유부남 분들이. 그래서 자식이 중요해요, 이게. 결혼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힘든 결혼 생활을 좀 보상해주는 일종의 어떤 그런 동기부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결혼식장에 나오는 분들 보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부의 나이가 정말 많습니다. 복고님 일단 빅부터 갚으시고. 님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조용히 계시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출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 네. 너무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너무너무. 애를 잘 낳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다가 기형아 출산 같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는 기형아 출산율이 너무 높아요. 28.5%인가 그렇습니다. 같은 해 태어나는 자녀도 적은데 거기다가 정상인 자녀도 많이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많다는 거죠. 정상인 자녀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비정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면 이거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지만. 왜냐, 언행력도 떨어지고 발달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성인들 다 길러놔도 자립을 못하잖아요.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와 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고통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그게 눈에 보이는데 남자 입장에서 나이 많은 여자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일정 나이 차본 여자들을 하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얼굴이 예뻐도 결혼 안 할 거야. 앞으로 남자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차본이면 그냥 여자는 그냥 못한다 보시면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나라가 기형아 출산 문제가 너무 심해요. 아니 웃긴 게 일반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는데 학교 수 감사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건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국제결혼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국제결혼은 적어도 신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노산, 기형아 출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출산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방이라고요. 그럼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국제결혼이 낫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자녀 한 명도 있겠지만 두 명, 세 명도 많아요. 우리 국내 출산 여부보다 더 높다고요. 나라 입장에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점 나이가 차신 한국 여성분들은 결혼시장에 도태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점점 불거져 나오는데 남자가 뭐 믿고 결혼할까요? 인생 잘못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괜히 낳았다가 기형아 출산 나오게 되면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실 분, 예정이신 분,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30대 넘어서 애 낳을 거면 낳지 마시던지 아니면 젊은 여자 만나 애 낳으시던지 하세요. 위로 나이 차이는 형이 있는데 30대 결혼해서 중반에 애 낳았는데 발달장애입니다. 신체장애는 임신기간 중 판별 가능해서 병원 측에서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는 판별이 불가합니다. 판별도 애 낳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나서야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형이 대기업 차장이었다가 장애 조카 아이 케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도 빚까지 지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힘들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진짜 옆에서 봐왔지만 집안의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서운 댓글이네요.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0대 넘어서 애 낳을 거면 낳지 마시대. 근데 애를 안 낳으면 여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애를 안 낳을 것 같으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분 말은 그런 거예요. 30 넘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나이가 30 훌쩍 넘어간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낳지 말라고 했지만, 좀 순하게 표현했지만 다이렉트로 얘기하자면 그냥 한국 여자 30살 넘어가면 그냥 결혼 상대들 보지 마. 엮이지 마. 괜히 결혼했다가 이꾸라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 이겁니다. 야, 안타깝다 이게. 그러니까 30 중반에 애 낳았다는 거는 그 형하고 결혼한 이제 여자분 나이가 30 중반이라는 얘기죠. 중반에 애를 낳았다는 거지. 그러면 중반에 애를 낳았다는 것은 중반에 결혼한 게 아니라 초반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에 그런 부부도 많아요. 여자 나이 30 초반에 결혼했는데 이제 난임이 돼가지고 몇 년째 애가 없다가 뒤늦게 애가 태어나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낳았는데 발달장애. 그 신체장애는 임시기간 중에 판매 가능해서 병원 측에서 낙태를 권유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거죠. 발달장애, 자폐 같은 거. 가장 골 때리는 게 이겁니다. 자폐. 자폐나 경계성 지능장애. 요거는 판별이 불가능해요. 요거 나와보고 나서 잘하는 거 봐서 확인해야 됩니다. 뭐 다운증후 같은 거는 이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자폐는 배 안에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 태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상인 줄 알고 길렀더니 애가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나쁘고 수업력 못 따라가. 그래서 저 의심 들어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자폐야. 이런 케이스도 은근히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자식이 자폐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정상적인 가정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맞벌이가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 누가 도맡아서 케어해야 돼요. 그 외벌이가 되는 거예요. 외벌이. 그 남녀져서 벌어먹고 살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자폐 같은 게 교육비가 일반 애들보다 더 많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특수교육 해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 거기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제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진짜 애가 타지 이게.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배워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거기다가 자폐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조숙하거든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 특히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자폐라고 하면 특히 성에 조숙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어떤 돌발이 좀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돼. 항상 손잡고 있어야 되고 어디 마음대로 외출도 못 나갑니다. 왜냐 우리 애가 혹시나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 놔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뭐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모가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밥 먹여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계속 신경 써줘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크거나 달라지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계속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도 나이 먹는데 문제는 이렇게 발달장애 생겨버리면 취업도 안 된다는 거지. 뭐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도 나이 먹고 지쳐요. 자녀한테 돈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부모는 가난해지고 노후제 못하고, 자식은 다 컸지만 정상인과 어떤 지능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로는 또 나오지 못하고, 그럼 계속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 이게 얼마나. 형이 대기업 차장이었다가 장애 조카 아이케어에 엄청난 돈을 쓰고도 빚까지 지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아마 교육비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교육비에. 그리고 아마 애가 장애가 생기면서 와이프분이 아마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애랑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외벌이였겠죠. 아무리 대기업 차장이라 하더라도 외벌이고 특수교육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대기업 차장이라 버겁지. 거기다가 아마 집도 뭐 대출금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거 다 포함하면 월급쟁이는 버거워, 이게. 거기다 이런 자폐 같은 경우에 보험도 안 되잖아, 이게. 지금은 장애를 받아들이고 힘들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진짜 옆에서 봤지만 집안에 한 방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형이 대기업 다니고 있지만 대기업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생겨, 이게. 이만한 돈을 벌 수가 없거든, 이게. 그 다음에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맺고 있긴 한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면 그때부터 정말 진짜 눈앞이 앞을 가리는 거야, 이게. 돈 버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얘한테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장애 아들 돌보는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정말 정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런 장애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형아 출산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국인데 어떻게 나이 많은 여자가 결혼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을 갈 수밖에 없는 거, 나이 많은 여자가 결혼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이 탈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은 이런 문제가 크게 안 생기잖아. 왜냐하면 국제결혼하는 그 해외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보다 월등하게 어리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힘든데 하루 종일 옆에 끼는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자분들 나이 많으면 결혼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딩크도 하지 마세요. 딩크 무슨 딩크야 이제. 앞으로 남자들이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나이 먹은 여자하고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를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잘못 낳아서 고생하기 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남자분들 결혼하실 때 여자 나이 꼼꼼하게 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